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대한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 사이트까지 부동산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또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쌓고자 또는 부동산을 배우겠다라는 것으로 저희 사이트를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하의 말씀도 함께 드리는데 벌써 절반의 성공은 이루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부동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5일 정도를 이제 강의를 하는 것 같은데 보통 보면 일단 내가 왜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한 말씀만 드리는 것만으로도 벌써 한 4, 5강 정도를 말씀을 드려야 부동산 투자를 내가 해야 되겠구나 라고 느끼시는데 저희 사이트 이렇게 접속해 주신 여러분들은 이미 벌써 부동산의 필요성,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구나 라는 것들을 벌써 알고 계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절반의 성공은 이루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일까요? 아니면 공부만 하고 좀 기다렸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해야 될까요? 자, 지금 현재 보면 안 좋은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2022년 10월 현재 놓고 본다고 하면 금리는 금리대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있고 코로나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고 또 미국은 또 자기 살 길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상황, 또 집값은 현재 빠르게 또 떨어진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연이친 나오고 있고,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내가 언제고 들어가야 되겠지만 지금은 아닌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자, 그럼 반대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그럼 언제쯤이 부동산에 투자하기 좋은 시절일까요? 8시 뉴스에서 뉴스 앵커가 국민 여러분, 지금 바로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셔야 될 시기가 오셨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고 아직까지 투자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도 투자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앵커의 말을 들어야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저도 뭐 인생을 길게 산 건 아닙니다만 여태까지 살아본 인생으로 보면 앵커가 그렇게 얘기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늘 위기였고요. 그리고 늘 우리 경제는 불안했고요. 지정학적으로도 강대국 사이에 껴있고, 그러면서 그 강대국이 우리와 우호적이지 않고 우리의 약점만 조금이라도 보이면 늘 파고들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게 뭐 대한민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조선의 역사, 고려의 역사까지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늘 위기 속에 살아왔고 그것을 버텨내고 살아내고 이겨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위기였지만 지나보면 늘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지난 시절을 쭉 줄을 돌이켜 봤을 때 어디가 어떻게 됐다더라, 누가 얼마를 벌었다더라, 그때가 호기였다, 그때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꽤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2022년 그때 거기를 했어야 되더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반드시 생길 겁니다. 이 부동산은 언제고 잘 되는 지역도 있고 잘 되지 않던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보면 어디가 안 되고 어디가 미분양이 되고 안 되는 걸 보지만 지나놓고 보면 잘 됐던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부터 5년 전, 10년 전에도 잘 된 물건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그때도 안 된 물건도 있고 또 10년 전의 가격이나 지금의 가격이나 대동소이한 그러한 지역도 있습니다. 늘 부동산은 다양한 일, 즉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는 현상이 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안 됐던 걸 끄집어내서 얘기하고 또 잘 됐던 걸 끄집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 시절이 다 잘 된 것처럼 느껴지고 또 앞으로가 다 안 될 것처럼 얘기되지만 사실은 다양한 일들이 늘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어도 부동산 투자를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월급만으로는 내가 살 수 없어, 또는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만으로, 사업은 늘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월급은 늘 찔끔찔끔 오르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월급만으로, 사업만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 돈이 그냥 은행에서 이자만 뱉어내면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돈도 열심히 일하게끔 만들어야 내 행복한 노후, 행복한 미래, 또 내 가족의 행복을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저희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영상들도 많이 찾아보셨을 거고 다른 사이트들도 많이 가보셨을 거고 다른 사람의 강의도 들어보셨겠지만 여러분들이 현재 듣고 계신 전문가의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대개가 다 잘 된다 또는 안 된다, 부동산의 전체 시장을 가지고서 현재는 상승장이다, 하락장이다, 아니면 관망해야 된다 라는 것들을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그 소리를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듣고자 하신다면 아직 요거는 결제하기 전의 영상이기 때문에 제 강의만 딱 요거 1강만 들으시고 결제하지 마세요. 저는 안 된다, 잘 된다, 기다려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부동산이 올라가는 부동산 있고요. 머무는 부동산 있고요. 떨어지는 부동산 있고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IRA,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거를 해서 우리나라를 패싱한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잘 되는 애가 있고 머무는 애가 있고 떨어지는 애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금리가 올라갔던 게 정상으로 되돌아간다 하더라도 올라가는 애가 있고 머무는 애가 있고 떨어지는 애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마치 부채도사도 아니고 된다? 안 된다? 이거를 들으시려고 한다면 결제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의 원리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되는 물건이 눈에 보이고요. 현재 트렌드는 고금리 상황이 제일 우리의 큰 문제잖아요. 그러면 14년 전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2008년이죠. 외환위기가 있었고요. 11년 지나면 IMF가 있었죠. 10년에서 15년 사이에 계속해서 부동산은 어떠한 이슈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2008년 외환위기 때 돈을 누가 얼마를 벌었다 하더라. 1997년, 1998년 IMF 때 누가 얼만큼을 벌었다 하더라 하는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내려오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현재 살 건 대한민국 전체에 아무데나 그냥 내가 제비뽑기를 사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또 여러 개를 사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물건을 사는 것도 아니고 결국 내가 투자하는 건 호실 한 개, 두 개의 실 정도만 내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세밀하게 지역적으로 봐야 되죠. 잘 되는 애는 하나 존재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공식을 알면 1997년 IMF 때 됐던 물건에 대한 공식들, 2008년에 잘 된 물건들, 그리고 2022년에 잘 될 수 있는 물건들,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이런 공통점들은 기본적인 부동산 투자의 원리가 될 거고요. 2008년 때나 1997년 때나 현재 2022년이나 다른 점이 있을 거예요. 1997년에 그때의 사회문화와 2022년의 사회문화가 다르잖아요. 현재 시대의 트렌드. 그래서 두 가지죠. 부동산의 기본적인 원리와 공식을 아셔야 되고, 두 번째, 현재의 트렌드, 과거와 다른, 현재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라는 것들,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다고 하면 될 수밖에 없는 물건, 현재는 어디에다 투자해야 되는가라는 정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우선 준비한 거는 1강부터 10강까지고, 그래서 이 주제가 끝나고 나면 어떤 상황에서도 될 수밖에 없는 물건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라는 게 주제예요. 금리 인상과 상관없이 잘 될 수 있는 것, 전쟁과 상관없이 잘 될 수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 라는 게 총 10개의 강의의 주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주제를 충분히 이해하셨으면 그 뒤엔 또 다른 이슈되는 주제들로 계속해서 강의는 이어져 가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10개 강의가 주제가 이어지지만 주제별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이야기들을 가지고 10개의 시각으로 풀어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이야기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반복돼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반복돼서 나오는 이야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강의의 목표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막 계속 들은 게 목표가 아니라 그냥 한 번씩 쭉 1강부터 10강까지만 들으셔도 따로 별도의 필기를 하지 않으셔도 전체적으로 이 강의가 내용이 무엇인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좀 재미있는 자료들을 또 공개해드리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고 재미있게 강의를 끌고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말씀이 동의가 되시거나 또는 기대가 되시거나 아니면 재미있다 라고 느끼신다면 1강부터 차근차근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전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